네, 김법성입니다. 홍익대 프리파이널 글 쓴 거 참석하겠습니다. 유정이는 수업 시간에 좀 가급적 좀 끝까지 쓰세요. 그래서 끝까지 쓰면 좋은 글을 쓰니까 스스로 난 끝까지만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일단 홍익대 문제는 두 문제가 긴 문제고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숙하게 잘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주제를 머릿속에 콕 넣고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사회적 승인이라는 명목하에 제가 동국대 수업할 때 잠깐 첨삭을 했었죠. 그죠?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인간 배아 실험은 엄연히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그 이유가 비록 치료법 개발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배아익의 실험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익 형량에 따라 임신 첫 3개월 동안에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인정하고 마지막 3개월 동안에는 태아 생명 보호의 이익을 크게 여기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불량 페니실린의 안거래를 통해 돈을 벌어온 해리가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보다 그들을 희생시켜 자신에게 돌아오는 막대한 이익을 더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건 가나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함.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는 인간의 생명과 사회적 이익 간의 가치 비교의 상호 경중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나와 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차이를 썼네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생명과 이익 간의 가치 경중을 잘 조율한 판결이고 다의 해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개인적 이익을 훨씬 높게 산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비교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요거를 좀 줄이고 비교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비교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는 것이 좋다. 자, 문제가 뭐예요? 위 입장들을 비교해서 생명과 어떤 개인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의 어떤 비교나 상호 경쟁이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은 지금 요것도 괜찮은데 바로 이렇게 요 단락으로 쓰는데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이 단락을 조금 더 길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면 더 눈에 띌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나는 나의 입장에 동의하여 생명과 이익 사이의 가치를 비교하고 상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상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 그죠? 상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상호 경중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제시되면 좋은 글이다. 인간은 존엄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배아 실험을 성공하여 여러 병의 치료법을 개발해내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수정란 상태의 배아의 희생이 이미 인격까지 형성된 안전한 형태의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에게 유용한 수단인 돈과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은 견줄 바가 되지 못하므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다의 해리의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졸렬하게 느껴진다. 자, 그래서 어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은 괜찮은데 이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들이 조금 불분명하게 나오니까 글이 지금 뒷부분에 모호해졌죠. 그죠? 그리고 해리의 행위가 비인간적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어떤 이익을 저해시키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인 인간과 생명을 견줄 바가 못 되므로, 근데 절대적 가치 경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못한다라고 쓰면 조금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아쉽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뒷부분에 이건 A- 주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제시할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셔야 한다. 알겠죠? 지금 유정이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주어진 어떤 글들에서 큰 오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을 잘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크게 낮지는 않을 텐데 조금만 더 뒷부분에 기준만 제시했으면 요거는 통과되는 글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2번은 지금 못 썼잖아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매번 이야기하지만 완성하자. 알겠죠?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못 쓴 거 집에서 예시답을 읽고 복습하면서 완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꼭 완성하는 어떤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논술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리거나 어렵거나 하는 건 저한테 그냥 두서없이 여쭤보시고요. 자신감 가지고 하여튼 쓰시면 지금과 같은 글만 이걸 2개면 이걸 2번까지 이 정도 형태로 쓰면 홍익 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신감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첨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